다이오드 종류 중에서 포토다이오드를 살펴보면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기호는 그 일반 다이오드 모양에다가 동그라미가 있고 가에 이렇게 빛을 비춘다는 그 의미로 화살표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빛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포토다이오드는. 그리고 이 포토다이오드에 보이는 이 PN 접합이죠. 이 포토다이오드에다가 역방향으로 일정한 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PN 접합 면에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또 빛의 양을 바꾸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빛의 양에 비례해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PN 접합 다이오드와 같이 접합면에는 전이 장벽이 생기는데 어떤 역방향 전압을 가하면 이 장벽은 더 커져서 완전한 절연물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PN 접합면에 빛을 비추면 접합면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N쪽 영역에서는 플러스 이온이 될 것이고 그 P쪽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이온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이온이 돼서 그 외부로부터 빛 에너지에 의해 각각 전자와 전공이 활발해지게 되는 거죠. 각각의 이온에 떨어져 나간 전자는 전공 또는 그 전자 또는 전공은 자유로워져서 전자는 N쪽으로 흐르고 전공은 또 P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빛에 의한 캐리어의 이동이 순조로워져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광량의 변화, 그러니까 빛의 양의 변화를 어떤 전류의 변화로 대치를 하면 전기 회로를 작동시키는 광이 전기 변환 회로에 어떤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변환 회로에 응용해서 또 포토다이오드는 빛을 전기로 변환을 하게 되죠. 빛의 양이 커지면 전류량도 커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포토다이오드를 사용한 어떤 센서 모양인데 이런 센서가 있습니다. 포토 센서이고요. 만약에 그 포토다이오드가 응용 회로인데 여기 보면 트랜지스터가 두 개 놓여 있죠. 두 개 있는데 이게 지금 TR입니다. 여러분들 TR에 대해서 아직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두 개가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트랜지스터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TR을 요게 TR1이라고 이제 하면 두 번째 TR2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TR1이 안 적혀 있네요. TR1의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이게 빛이 안 받으면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를 못해서 이쪽에 베이스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오프가 돼버리죠. TR이. 그리고 그러면 TR1의 이미터와 컬렉터 사이에는 높은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 사이가 높은 저항이 걸리게 돼서 그 TR2에 여기 베이스에 들어가야 될 어떤 전류를 보낼 수가 없어지죠. 그래서 컬렉터 전류 IC2는 흐르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부하 이제 전류의 컬렉터 전류는 흐르지가 않죠. 빛을 받았을 때는 여기다 빛을 이렇게 세워주면 그 소자의 저항이 내려가서 베이스 전류가 흐르게 되고 트랜지스터 TR1인 요 첫 번째 트랜지스터가 온되고 TR1이 온되면 TR1의 어떤 이미터가 여기 이제 이미터 쪽이 와 어떤 컬렉터 간의 저항이 내려가니까 TR2의 베이스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흘러 들어가서 TR2도 온돼서 부하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IC2가 이렇게 흘러내려가게 되는데 이처럼 빛의 양의 변화가 소자 저항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래서 또 다시 전류의 변화로 변환되게 하는 것이 이제 포토다이오드입니다. 이것도 역시 전기 회로에서 전기전자 회로에서 사용할 수 있죠. 어떤 포토 센서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빛에 의해서 한 센서 경우는 그렇고 자, 구조랑 등가 회로는 이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LED라는 거, 다이오드 종류에서 발광 다이오드 있는 LED라는 다이오드입니다. 이것은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라는 약자인데, 그 약자를 그냥 LED로 많이 아니까 그대로 약자를 썼습니다. 이 특징이 이제 수명이 길고 반영구적이죠. 낮은 전압 2 내지 3볼트로 빛을 발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요즘 뭐 거의 LED를 안 쓰는 전자제품이 없을 정도가 되었죠. 소비 전력이 0.05로 굉장히 적고 전멸의 응답 속도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응답을 하기 때문에. 자, 물론 장점도 밑에 이렇게 겹치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만 LED의 장점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여성 구성과 실물되어 있는데 이 LED는 이런 모양이 되어 있죠. 이런 모양으로 많이 어디 가면 볼 겁니다. 긴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인데 여기 사각 모양도 이렇게 실제 요거는 소자의 모양이고 이것은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여기 여기가 지금 에노드 쪽이고 여기가 이쪽이 오른쪽이 캐소드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방향은 지금 에노드 브로스 쪽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 기호로 봤을 때 여기 기호가 놓여지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 이렇게 빛이 나가는 것은 이쪽으로 될 텐데 그래서 여기 에노드가 되니까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캐소드로 가게 될 테니까 그러면 뭐 팔레트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에노드와 캐소드가 반대 구조로 된 기종들도 있어서 주의를 좀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런 거울이 오목 거울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 확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팔레트가 본체가 여기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에너드 캐소드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놓은 거죠. 안에 들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PN 역시 여기도 PN 접합인 거죠. 이거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을 뿐입니다. 이 모양으로 넣었을 뿐이다라는 얘기. LED가 그런 것이니까 이 LED를 사용하는 것 중에 7세그먼트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학대나 이런 걸 할 때 세그먼트를 사용해서 뭔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또는 시계 같은 데서 보면 숫자가 숫자판이 떠서 숫자가 나오죠. 시계 숫자. 자, 이것도 역시 LED를 7세그먼트 종류를 사용한 거겠죠. LED를 어떻게 모양하면 실세그먼트가 되는가? 자, 이렇게 이게 좀 각각 LED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자, LED 일곱 개인데 일곱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요 옆에 보면 데시멀 포인트에서 점이 이렇게 한 개 있습니다. 점까지 포함하면 8개가 되는 거죠. 실생어먼트는 LED에 의한 표시와 소자의 어떤 구성인데 요거를 보면 A, B, C, D, E, F, G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개 더 있는 데시멀 포인트 DP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로 봤을 때 A라고 되는 게 있으니까 위에 상측에 있는 게 A라고 되어 있고 이게 A고 옆에 게 오른쪽에 이렇게 가는 거죠. 1, 2, 3, 4, 5, 6, 7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LED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판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각각 A, B, C, D, E, F, G까지가 7개라는 얘기. 그럼 이 다이오드로 표시했을 때 LED가 A가 전원 들어와서 동작을 하게 되면 이게 1이 될 거고 안 들어오면 0인 겁니다. 1, 0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1 꺼졌거나 들어왔거나에 따라서 이게 불이 들어왔거나 꺼졌거나를 나타내는 거란 얘기입니다. 코먼 캐서드 모양에 여기 커져 있으면 여기 불이 들어올 거고 여기 A가 전원이 들어오면 제일 위에가 불이 들어오겠죠. 자, 여기 1이면 불이 들어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LED 디스플레이에 나타낼 수 있는 세그먼트는 이런 거 0, 1, 2, 3, 4, 5, 6, 7, 8, 9 하고서 또 A, B, C, D, E, F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0은 이렇게 둥글게
그 6개를 이렇게 켜야지만 6개를 ABCD 중에서 6개를 켜야지 0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방식이 LED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표시를 또 다시 보면 A, B, C, D, E, F 하고서 데시멀 포인트가 옆에 있는데, 이게 지금 이 표시는 지금 2가 되겠죠. 2를 표시한 겁니다. 2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LED 어디를 켜야 하느냐. A 부분을 1로 만들어야 되고, ED ON이란 얘기니까 B 부분을 켜서 ON 만들어야 되고, C 부분은 날라야 되니까 0이겠죠. D 부분이 1, E 부분이 1. 그 다음에 F 부분이 여기인데 F 부분은 지금 불이 안 들어오게 해서 이게 0이라야 되고, G 부분은 불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1이란 얘기죠. 데시멀 포인트 1까지 해서 이렇게 2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A, B, C, D, E, F 하고 데시멀 포인트의 값을 ON 시킨 1 하느냐 0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불이 들어오도록 해서 숫자를 표기하든지 알파벳을 표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읽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7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 있는 요거까지만 해서 7개를 먼저 해서 7세그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데시멀 포인트를 포함하면 DP를 포함하면 8개의 LED가 되는 거죠. 자, 숫자 알파벳의 표시 패턴이 이런데, 이것도 약간 항상 동일하기보다는 살짝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메이커에 따라서 이거는 숫자 모양을 시계라도 전자시계라도 약간 틀리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앞에서는 0을 전체 다 6개를 했는데 지금 4개로만 0을 만들었죠. 이것처럼 틀린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시 U자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V자는 낮게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대신 0에 여긴 데시멀 포인트가 없는데 여기 U에는 데시멀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오리지널은 이렇게 데시멀 포인트 있는 걸로 2로, 자, 2의 표시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라는 거 밑에 건 5가 되는데, 5를 하기 위해서는 A가 1이라야 되고, F가 1이라야 되고, G가 1이고, C도 1이고, D도 1인 상황이죠. 이렇게 켜고 나머지는 0을 만들어야지 5라는 숫자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7세그먼트를 표시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렇게 표시가 되어질 수 있는데, 앞에서 봤던 그 7세그먼트로 표시할 수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숫자를 만들려면 뭐 1, 2, 3, 4 뿐만 아니라 16진수라든가 뭐 알파벳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 실제로 7개 이상의 LED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문제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LED로 표시하는 숫자랑 컴퓨터가 읽는 숫자는 틀리죠. 컴퓨터는 0과 1밖에 읽지를 못하니까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7세그먼트를 사용할 때 인코더라는가 디코더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될 텐데, 여기서는 디코더를 사용하게 되는데 인코더도 있고 디코더가 있습니다. 자, 인코더는 뭐고 디코더가 뭐냐 하면, 인코더는 부호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6이라는 숫자를 부호로 만들자. 근데 그걸 이진수라는 부호로 만들자. 이렇게 했을 때 01110이 되죠. 근데 디코더는 그 반대가 됩니다. 그것을 풀자라는 거죠. 0110이라는 것을 만약에 주어지면, 이것을 원래 그걸로 되돌리자 해서 되돌리는 그런 과정인 거죠. 하나는 부호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부호화하는 회로 또는 장치가 되겠고, 디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것을 반대로 하는 거죠. 다시 되돌려주는 거. 부호화된 수나 무엇이든 간에 원래대로 다시 수를 여기서 지금 0110이니까 이것을 되돌려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숫자 같은 것들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디코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나올 때는 뭘로 나와야 되냐 하면 7세그먼트에 필요한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A, B, C, D, E, F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돼야 되고, 4비트 입력을 여기 앞에다가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한 개 A0, A1, A2, A3라는 게 이게 이진수가 각각
들어가게 되니까 4개 비트가 들어가서 4개 비트가 들어가면 0에서 그 F까지 16진수일 때 그렇게 넣어서 작업하기 위해서 4개를 넣는 것이고, 그리고 16위수에서 7세그먼트 출력을 디코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만일 데이터가 오라면 여기다 5를 이렇게 여기다가 쳐놓으면 세그먼트는 어디에다가 들어오냐면 A랑 이 줄이 지금 들어와 있죠. B랑 C랑 B, C, D 이 넣고 F랑 G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도록 선이 내려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어지도록 선택돼서 내려지도록 만드는 것이 디코드입니다. 그래서 세븐 세그먼트에도 이런 디코드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코더를 에서는 출력 디코더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출력 값은 A, B, C, D, E, F, G로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게 뒤집어져서 G, F, E, D, C, B, A로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수가 들어가면 실제로는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기는 0, 11, 11, 11로 뒤집어져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왼쪽과 오른쪽이. 자, 그렇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터미널이 있고, 이렇게 2세트 7세그먼트가 7세그먼트 2개가 들어가 있는 칩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면 G2 A2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어느 게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이렇게 1 이렇게 DP1, D1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두 세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뭐 여기에다가 G부터 나온다 했지만 요 앞에는 DP가 먼저 이렇게 나오게 돼서 DP, G, F, E, D, C, B, A 요런 식으로 실제는 그렇게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조금 이해하게 하면 되겠죠. 이게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것은 그냥 7세그먼트 디코드에서는 출력 터미널을 반대로 GFED, CBA로 배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진수와 7세그먼트를 위한 출력 터미널 관계를 이렇게 바꿔서 뒤집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지금 이야기하는 LED 도트 매트릭스가 되겠는데, 이것도 어떤 7세그먼트처럼 어떤 디스플레이,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도트란 점이고, 매트릭스라는 것은 행렬이란 뜻이긴 한데, 여기서는 매트릭스 뿐이고, 도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않는다는 거죠. 자, 도트 매트릭스의 어떤 표시 방법은 이 LED 배열에 따라서 굉장히 표시 효과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게 A처럼 가로 세로 5 곱하기 7의 매트릭스인 거죠. 그래서 총 35개를 배열되어 있는 이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이 LED 35개고 LED는 사각형이라도 상관없고 원형이라도 되지만 7세그먼트 LED처럼 숫자만 표시할 때는 이렇게 다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B처럼 빠뜨려져 있는 거죠. 별로 없도록 한 8개 정도가 빠져 있는 게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5 곱하기 도트 수에는 표시 소자와 디코더 드라이버를 결합한 것과 또 양자를 일체로 한 IC 등도 나와 있는데, LED 35개를 사용해서 매트릭스를 배열하면 숫자는 물론이고 알파벳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기호 표시 같은 것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뿐이 아니라 식 자체를 표시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옆에 되어 있죠. 매트릭스에 표시자 행 이렇게
카툰행에 계속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또 굉장히 많은 것을 하도록 어, 그,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한 종류가 아니고 전자부품 메이커에서 저마다 다른 방법을 뭐 써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숫자와 알파벳은 될 수 있는 대로 원형에 가깝게 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뭐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따라서 뭐 35개의 LED의 수에 의해서 표시하는 도형은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 LED 수를 누림으로써 더 많은 신호랑 그래픽 표시가 가능은 하겠지만, 그만큼의 비용이라든가 또 면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정밀성 또 필요할 것이고, 그런 제조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서 보는 것은 이 LED 수를 이렇게 늘려놓은 거죠. 이만큼 더 늘려놓은 건데 비용이 많이 들 거고, 그리고 그 수로서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모양들도 있고, 다양한 모양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그림이라든가 또 여기는 뭐 쉼터입니다. 이런 쉼터 그림을 넣는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LED로 이렇게 전광판을 표시해 놓는 것도 굉장히 많죠. 도트 매트릭스의 점등 방법이 되겠는데, 여기 왼쪽에 그림은 도트 매트릭스의 어떤 표시 회로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멀티플렉스가 필요하고, 8진 카운트로 들어온 것을 멀티플렉터로서 어떤 선택되어진 것만 이렇게 연결되어지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5 곱하기 7 매트릭스는 전부 점등하려면 35개의 접속 터미널이 각각 필요해서, 만일 5개 세트로 한다면 175개의 어떤 터미널이라 배선이 필요하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또 해서 배선을 단순하게 해서 점등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 이렇게 수직 변환이죠. 도트 매트릭스의 수직 변환이 되겠는데, 지금 같이 어떤 수직 변환 시스템은 5 곱하기 7 매트릭스 터미널 접속 방법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법인데, 세로에 5개라고 했는데 지금 세로에 7개죠. 이 가로에 5개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 가로에 5개, 세로에 7개, 그리고 소수점용으로 이렇게 한 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5개짜리에는 지금 5개가 아니고 7개짜리에는 지금 에노드가 이렇게 다 붙어 있고, 5개짜리 쪽에는 캐소드가 이렇게 붙어서 있죠. 양쪽, 그러니까 공통으로 이렇게 다 연결해 놨다는 얘기죠.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접속 방법에는 필요한 표시를 하고 싶은 LED를 전부 동시에 점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동시에 점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LED를 시간적으로 이제 변환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건 거의 뭐 눈의 착각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 변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수평 변환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수직 변환 시스템에서 보면 5개의 출력을 얻어서 5개의 출력을 얻어서 여기 있죠. S1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7개의 선을 차례로 변환하는 그런 수직 변환 시스템이죠. 이게 변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뭐 A라는 문자를 집어넣으면 S3에만 이렇게 점이 들어오죠. A라는 걸 이렇게 넣는다고 쳤을 때 A라는 걸 넣어서 그리고 가로는 A에서부터 G의 순으로 스위치를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전압이 걸린 LED는 한 개뿐인 거 되죠.
A 곱하기 A라는 그 한 개밖에 없는 그런 게 됩니다. 그것은 그 A 문자의 어떤 정점은 한 개만 점등하게 되는 거죠. 이 선택, 어떻게 보면 선택, 그 기본적인 패션 선택하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고, 그 수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반대로만 돼 있죠. 이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이것은 크게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 한 것은 반도체 소자 부분으로 다이오드 또는 제너 다이오드, 가변 용량 다이오드, 또 포토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여기 LED죠. 그다음 7세그먼트 도트 매트릭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뭐 다음 시간에는 파트 2의 반도체 지금 하고 있는 소자 뒷부분인 디스플레이 한 개가 그 못했죠. LCD인데 이것도 역시 반도체 소자라는 것, LCD도 반도체 소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그 챕터 4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될 겁니다. 오늘 한 것 중에 도트 매트릭스보다는 그 요거는 그냥 참고로 지금 보시면 되고 대량으로 그 해야 되는 거라서 실세그먼트 물론 도트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더 조금 상세히 회로들을 살펴보면 되겠는데 2학년 때 가면 그 공학제에서 작품을 만들어야 될 때 이런 실세그먼트를 사용하거나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되돌아서 한번 더 그 살펴보거나 하면 더욱 좋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